안녕하세요. 최성혜입니다. 오늘 지구시민 이야기는 E.T. 할아버지와 아이들이라는 실화입니다. 이분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장기려 박사님과 인연이 유달났고요. 또 삶의 여정 또한 아주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장기려 박사님과의 인연으로부터 시작해보면 좋겠네요. 두 분은 처음에는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을 만들 때 서로 만났고요. 그 뜻을 막 펼치려 할 즈음에 최규철 님이 뜻밖의 큰 사고를 당해서 이번에는 의사와 죽어가는 화상 환자로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최규철 씨는 함경도 목회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은 아들도 목사가 되기를 기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님의 뜻과는 달리 그는 어려서부터 장난을 무척 좋아했고요. 고집은 쇠 심줄같이 질겨서 한번 결심하면 아무도 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사줄 때까지 나는 밥을 굶겠다고 했는데 정말 며칠을 굶으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 그 고집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물론 때를 쓴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 고집은 훗날 이분이 큰 어려움을 당한 뒤에 좌절할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과 산과 들을 뛰놀면서 공부보다는 풀벌레, 닭, 소, 개, 고양이, 염소들과 더 친하게 지냈는데요. 이런 어릴 적 천진난만함으로 대자연 속에서 뛰놀았던 것을 그는 훗날 도시와 공부에 찌들은 아이들에게 맛보여주고자 자연 속 대안학교를 만들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진정한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도 빠지고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해가던 그리고 놀기만 하던 최규철 어린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철이 들면서 그는 가난한 농촌을 좀 더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농민들의 삶은 참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뜻을 한번 세우니까 학구열이 타올랐고요.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만두를 팔면서 학비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국 1년밖에 못 다니게 되었지만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옆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서울시립대 수의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농촌에 도움이 되려면 소나 돼지 등 가축의 병을 고치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잖아요. 뜻밖의 기회에 국비 장학생으로 뽑혀가지고 덴마크에 2년간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전인적 교육과 의료보험제에 대해서 알게 된 그는 귀국 후 마침 부산에서 돈 없는 사람도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던 장기려 박사를 만나서 당시 의료 선진국이었던 덴마크에서 배운 의료보험조합을 한국 최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제도를 불신하던 사람들도 차차 안심하고 건강할 때 이웃 돕고 병났을 때 도움받자라는 표어대로 실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고 만여 명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쁜 일정 속에서 지방을 다녀오다가 그만 타고 있던 차가 전복이 되고 뒤집어졌고 차 안에 있던 휘발 물질이 활활 타는 바람에 일행 4명 중에 2은 바로 사망하셨고요. 운전기사는 약간의 화상, 그리고 최규철님은 전신의 3도 화상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온 몸이 숯덩이처럼 타버렸어요.
그 순간 그는 죽기 전에 꼭 장기려 박사에게 유언을 해야 되겠다고 그 고통을 버텼다고 합니다. 병원에 당도하자 의사들도 놀라고 다른 의사들은 모두 못 살 거라고 고개를 저었답니다. 화상 전문의는 이 정도 상황에서 목숨을 살리려면 팔,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때 장기려 박사는 그러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나면서 자신이 직접 24시간 응급치료를 해서 팔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는 자신은 물론 모든 간호사, 의사, 의료인들에게 매일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돌보자고 했답니다. 이후 30번의 수술을 했지만 그래도 귀와 손은 다 녹아버렸고요. 눈도 한쪽만 겨우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자르는 동안에 입술이 안 붙어서 말이 새어나오고 한쪽 눈은 결국 의 안을 넣었고, 즉 가짜 눈을 넣었고요. 손가락은 타서 갈고리 같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서 무엇을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렇게 장기려 박사와 다른 의료진들이 너무나 지극정성 이렇게 치료하는 걸 보고 감명을 받으면서 나도 살아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라고 용기를 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원주 기독병원에 자원봉사를 왔던 미국의 로스 박사라는 사람한테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그 의사가 최규철 씨 아내에게 화상 입기 전에 가장 멋진 사진을 가져오면 가능한 그 모습을 되살려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져간 두 분의 약혼 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잘생겼죠? 이 사진을 본 미국 의사는 야, 정말 잘생기셨네. 사탄이 시기해서 이를 저질렀을 만 했겠네요 하면서 온 힘껏 수술을 해줬고 최종의 그의 모습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최규철님은 화상 후에 변한 모습에 놀라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래봬도 내가 여러 명의 의사들로부터 수천만 원짜리 성형수술을 받은 비싼 몸이라고 하면서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살려준 사람들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에서 일을 했고 간 질환 환자들을 위한 장미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거지나 나병 환자인 줄 알고 다방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던져주면서 내쫓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그는 난 거지가 아니다 라면서 돈을 내고 커피를 사 마셨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 쇠 심줄 고집. 그렇지만 사실 속으로 그럴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화상을 입기 전에 젊었을 때 그는 충남 홍성의 자연학교 풀무학교 교사로 일을 했고요. 거기서 2명의 소중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중 한 분은 가정교사였던 그의 아내였고요. 또 한 분은 제자였던 유정희 씨입니다. 아무튼 최규철님은 화상 후에 다시 용기를 내서 아이들을 위한 자연 속의 두밀리 대안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얼굴만 보고 도깨비라고 무서워하던 아이들도 자신들과 재밌게 놀아주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농담도 하면서 자연 속에서 행복한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선생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두밀리 대안학교에서는요, 회초리가 없었고 숲이 운동장이었고 들판에 풀들이 생물 교과서였습니다. 밤하늘에 별자리를 보면서 아이들은 E.T. 할아버지와 웃으면서 과학 공부를 했습니다. 으흐흐, 나는 E.T.다. E.T. 할아버지 고향별이 어딨나 한번 볼까?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스스럼 없이 장난치고 그러면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오그라진 손과 자신의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었답니다.
그는 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자연 속 대안학교를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 큰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가 만드신 자연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평화롭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는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연의 소중함과 생태와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 왔고, 또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어린이뿐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먼저 챙기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그는 인간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생명 하나가 태어나기까지 40억 년이 걸린 존재, 또 영혼은 죽어도 영원한 씨알이고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산다라는 덴마크 동화작가 안델센의 묘비문을 자기 삶의 주춧돌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교육이란 생명의 씨앗을 가진 힘을 발현하도록 돕는 것이고, 역경에서도 빛을 보는 힘을 키우는 것, 그리고 인간의 수많은 욕망 중에서 가장 참된 의미를 중시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단련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는 결국 이런 교육 철학을 보다 분명하게 정말 온 몸으로 깨닫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안학교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인간은 원래 불평등하게 태어났다고요. 그래도 다음 셋은 평등하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공평하다. 이 시간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쓰느냐로 사람의 품격이 달라진다. 여가를 잘 보내는 놀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도 이건 정말 공감하거든요. 자, 그래서 잘 노는 것이 교육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강조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서는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이에요. 그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사 이전에 먼저 인간이 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자격증이 교육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명감과 철학이 교육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좀 재미없겠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세 번째로 우리는 책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을 선택해서 읽느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희망을 주는 책이 있는데 최규철 씨에게 그런 책은 바로 눈도 못 보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가 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었대요. 이 책은 좌절 속에서 그를 건져준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시와 도로가 점점 개발되면서 그의 학교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속하기가 어려워졌고요. 아이들이 야외 활동하다가 여름에 너무 더울 때 몸을 씻을 샤워장을 무허가로 지었다는 이유로 결국 그는 학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바쳐서 정말 힘껏 봉사하고 아이들을 지켜왔던 두밀리 학교가 폐교되자 속상하고 실망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F가 2개 필요해. Forget, 잊어버리라는 거죠. And forgive, 용서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고가 난 후에 그 고통을 잊지 못했으면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거야. 잊어야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채워지지. 그리고 지난 일에 누구 잘못이 어디 있어.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를 받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후회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아이들에게 자연 철학을 남겨주고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티라는 애칭은 이미 타버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단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주 잘못된 짓이라고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화만 더 보탤게요. 오래전에 인천에 사는 박장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화재로 아주 심한 흉터를 얻었다고 해요. 이분이 어느 호텔에 갔다가 나병 환자로 오해를 받고 쫓겨나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니들도 구워져 봐라 하면서 호텔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결국은 무기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옥소에 있는 그에게 최규철님은 자신의 책을 한 권 주었대요. 자기가 사고 난 다음에 정말 죽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매일 감사하는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은 그 무기수는 이후 5년 동안 매해 자신이 얼마나 그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변화를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희망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최규철님에게 편지를 보내왔답니다. 최규철님은 우리가 남길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하나의 인생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다 보면 뜻밖의 좋은 일도 생길 때가 있지만 또 예기치 않은 큰 불행이 닥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이 남길 인생 이야기는 어떤 것이 될까요? 오늘은 불의의 사고로 잘생긴 외모는 잃었지만 바른 마음과 강인한 정신을 더 많이 키워서 어려운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최규철님의 E.T. 이미 타버린 할아버지 대안학교 교육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